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뭐 쉬면서 기사를 좀 많이 봤어요. 기사를 많이 보고 또 이제 하루에 대한 또 이제 올해에 대한 저의 어떻게 뭐 유료 회원 방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제가 어떠한 목표로 살아가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서 기사를 좀 많이 볼게요. 뭐 기사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종목도 많고 기사도 많은데 우선은 기사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뭐 오늘 한 50개가 넘는 기사를 봤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뭐 기사들만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도 제가 제시하는 이러한 기사들을 갖고 찾아보시면서 좀 집요할 정도로 찾아보셔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굴하길 바랍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유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죠. 그죠? 올라간 종목이나 이런 거 위주로 올라갈 종목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종목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큰 증권부터 얘기할게요. 자, 토큰 증권 법이 통과했지만 왜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많이 못 떴냐면 장외 거래소 인가가 변수 남아. 그러니까 이 장외 거래소가 논란 속이에요. 자,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두 곳을 허가해 주기로 했는데 한 곳은 계속 샌드박스라는 이 법 예외를 적용받아서 한 5, 6년인가? 한 7년인가? 5, 6년 정도 계속 시장을 개척해 왔죠. 근데 얘를 탈락시켰죠. 그러면서 두 개 업체, 거의 이제 그 정부 기관에 관련된 뭐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얘 룩셈부르크 뭐 어쩌고 여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결국 계속 그 주위에서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사업화 속도를 조절한다.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STO는 생각보다 조급하면 못 먹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는 계속 STO를 바라보면서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은 이 수급 부분이 있어요. 수급 부분에서 개인이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동호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수급이 꼬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개인이 좀 많이 정리를 해줘야 돼. 많이 털면은 그때는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질질 끌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길게 마음을 갖고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지만 이 STO 관련주들도 그냥 샀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이 발행 능력이 없는 애들은 다 무너져요. 지금 STO도 하겠다고 신규로 신청한 상장사들 좀 비리비리하고 약간 그 한마디로 좀 부실주들 있죠. 부실주들이 이 STO 사업을 많이 한다고 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발행 능력이 없는 이런 애들은 다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뭐 4, 50% 뛰었다가 그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폭망할 거예요. 그래서 뭐 STO를 샀다고 그래서 무조건 가지 않아요. 네, 분명히 옥석을 가립니다. 네, STO 샀다고 해서 왜 안 오르죠?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더 판단하셔야 돼요. 예? 한마디로 끊어진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잡고 STO니까 다 오르겠지. 천만의 말씀. 로봇주도 다 안 올랐어요. 아직도 안 오른 종목도 많고 안 갈 수도 있는 종목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TO 있는 분들이 여기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 어, 정신을 차리라는 뜻은 철저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 나도 그렇다고 어떤 게 많이 갈지 그냥 대충 가무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행을 한 경험이 많은 회사를 사두셔야 돼. 기다려도. 이렇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TO 샀다고 다 같이 안 가요.
자, 그 다음에 STO주들을 이렇게 누군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좀 더 불러드릴게요. 여긴 제가 얘기하던 것보다 더 많아요. 이런 데서 옥석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게 뭐야 찾으시기 바래요. 발행 중심이에요. 발행을 많이 하는 회사. 자, 뱅크웨어 글로벌, 우리기술 투자, 갤럭시아 모니터링,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K샤인, IT 아이센, 다날, AT넘 인베스트먼트인가, 그리고 유라클, 제주은행, 핑거, 헥토 파이낸셜, K옥션, 서울옥션, 아톰, 하나투자증권, IT센 글로벌, 그 다음에 FNS, 한국정보 인증인가? 뭐, 정보 뭐죠? 서울리거, SGA 솔루션. 이렇게 있습니다. 네, 누가 잘 많이 해놨네. 제가 해놓은 것도 빠진 것까지 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증권사, 금융지주사들, 증권사들은 다 하겠죠. 이렇게 한번 뭐 참고하셔서 찾아서 옥석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이 머스크가 강조한 이 휴머노이드 손 있죠, 손, 로봇손. 자, 로봇손에 대해서 지금 회사들이 선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회사들이 로봇손, 제형 솔루텍 있죠, 제형 솔루텍. 제형 솔루텍이 있고, 그 다음에 로봇손 관련 주식이, 네, 그 다음에 또 원익홀딩스도 있죠. 네, 원익홀딩스. 자회사 로보틱스인가 뭐 거기가 뭐죠? 미국의 그 빅테크 회사에 이제 납품을 그 지금 타진하고 있죠. 네, 빅테크와 로봇손 회사들이 협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날아가는데요. 자, 본 시스템즈는 비상장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18mm 초소형 액추레이터. 특히 이 초소형 액추레이터는 이제 손의 관절,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급을 준비 중이다. 엄청 가겠죠. 근데 코넥스 상장이에요. 그래서, 얘와 관련된 이제 상장사들, 뭐,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들이 있겠죠. 예, 그 회사들이 날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원익 홀딩스가 자회사의 그런 걸로 그 자회사의 저기 회사, 빅테크에 납품하는 거를 통해서 한 13배 이상 올라갔죠. 예, 그렇죠. 예, 본 시스템즈도 이 휴머니드 로봇손, 이거를 이제 납품을 한답니다. 초소형. 예, 그래서 이 관련된 회사가 또 날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시스템즈 상장사, 관련 있는 상장사를 뭐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해 드릴 거는 이 기사가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 디벡스와 로봇 AI 공동칩 개발, 그죠? 현대 기아차가 디벡스라는 회사와 얘도 비상장이에요. 디벡스. 그러니까 비상장과 의외로 많이 이 기술력 있는 회사들, 그죠? 그래서 로봇 AI 칩이야. AI 칩. 머리에 되는 거죠. 머리. 그죠?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가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기업 디벡스와 손잡고 로봇 AI 칩을 개발했다. 그죠? 이 CES 후기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저전력으로 움직이면 실시간 데이터를 검출해 인지와 판단, 그죠? 그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뭐 네트워크나 뭐 이런 클라우드에 연결을 안 해도 자기 자체가 우리 뇌처럼 신경망 학습과 이런 복습을 통해서 신경망 처리나 그런 걸 통해서 자체적인 한마디로 AI를 끝내는 겁니다. 뭐 별도의 뭐 연결되는 그런 네트워크 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된 그러한 뭔가 자기네 그런 생각, 계속 학습하고 이러한 거대 언어 영역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로. 그죠? 그래서 이게 지하주차장 물류센터 등 네트워크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뛰어나다. 네트워크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속도 보안,
로봇을 특정 서비스에 최적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현대차, 기아차가 이러한 회사와 함께 이것도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ES에 전시된 디벡스, MPU 기반이죠. 신경망 처리 장치. 우리나라는 AI가 신경망으로 나가요. 모든 웹이나 이런 뭐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도 NPU로 나갑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이 NPU 관련된 회사들이 대박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현대, 기아, 삼성까지도 NPU로 나가고 있어요. NPU. 그래서 우리는 GPU 기반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NPU가 차세대 GPU 다음에 NPU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요거 중요해요. 요번에 이제 오늘자 CSU 몸값 30배 뛴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 기아차 연내 상장 주식. 자, 스페이스 X도 연내 상장을 한다면서부터 스페이스 X에 납품한 우주 항공주들이 초급등을 계속하고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자, CES 이후에 몸값이 30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납품을, 부품을 뭐 5개를 하든, 뭐 30개를 하든, 사실은 부품도 뭐 볼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커버도 있고 많죠. 이런 것들을 납품만 한다 하면은 대박을 치는 거예요. 막 연상을 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니면은 피지컬 AI 관련된 뭐 휴머노이드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어? 말도 안 되게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쪽에 거품을 일으켰는데 거품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30배의 시총, 가치가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가치가 덩달아 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뭐라 그랬죠? 확인 기사, 찌다시, 확인 사살용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죠? 아, 이래서 주가들이 로봇이 날아가고 개거품, 말도 안 되는 시총을 이뤘구나 하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꼭지가 온 주식도 꽤 많아요. 어? 자, 이게 엄청난 찌다시입니다. 그죠?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30배나 뛰었다? 그래, 납품에 스페이스X, 연내 상장하면서 뭐 몇십 배 뛰겠지? 납품하는 뭐 HVM부터 뭐 스피어부터 뭐 다 뛰는 거예요. 제노커부터 뭐 세트레가이 뭐 다 뛰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지금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읽어야지 돈이 보여요. 예, 그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그거를 벗어나서 이상한 데서 계속 햇짓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돈을 못 벌어요. 시장이 그래요. 자, 또 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사를 좀 보죠. 이 오픈 AI, 뉴럴링크. 자,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만든 뇌하고 컴퓨터하고의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뭐 그러한 뇌를 뭔가 컴퓨터로 조작해서 어,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몸이 좀 불편하다던가 몸을 사지를 못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눈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컴퓨터 화면만 이렇게 바라봐도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인터페이스 연결해주는 그러한 거를 이제 하는 사업들이 뉴럴링크입니다. 뉴럴링크 통신을 통해서 자, 뉴럴링크는 이제 이것도 엄청난 회사가 됐어요, 지금. 머스크가 투자했다? 엄청난 거죠. 그죠? 테슬라 머스크. 자, 근데 오픈 AI가 머지랩스라는데 또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 순환거래 논란 증폭. 자, 그런데 이 오픈 AI의 머지랩스도 똑같이 이거야. 이걸 이제 BCI라고 얘기해. BCI. 자, BCI라고 얘기해. 이 BCI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어, 지금. 여기 나오죠? 자, 오픈 AI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뇌하고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 이게 연결하는 그러한 스타트업 머지랩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순환거래 논란이 커진다. 그죠? 그래서 이 갑자기 이러한 뭐 저기 스타트업 같은 회사가 이렇게 뭐 3,700억 조달, 그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뉴럴링크가 대표적이거든, 선두주자인데 경쟁사인 이 머지랩스도 기술이 좋아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정보를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 이게 BCI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뇌에다가 이식된 장치, 이 머리 살짝 껍데기를 벗기고 그 두뇌 그쪽에 딱 붙여요. 그거를 이렇게 뭐야 송곳 같은 걸로 살짝 뚫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침 같은 걸 박아서 요 뇌에 약간 살짝 그 구멍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테이프처럼 붙이는 방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소통도 하고 인공지능 결합해 인지기능 확장. 뭐 그래서 뭐 이게 몸이 떨리거나 뭐 이런 부조화 같은 거를 다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술이 있고 인간이 정보 못한 뇌를 컴퓨터로 연결해서 뭔가 뇌를 교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뇌에 움직이는 그러한 뭔가 그런 형태 있죠. 그런 거를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런 MPU나 이런 신경망이든 인간의 뇌를 만드는데 한마디로 이런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자, 그런데 뉴럴링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머스크가 우주항공, 뭐 자동차, 항공기, 우주정거장 그러면서 이제 이 뇌에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뉴럴링크.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얘기하는 거는 이 BCI가 이제 드디어 오픈 AI까지도 여기로 이제 진출하고 빅테크들이 지금 머스크까지 이제 해서 이 시장이 계속 커지는데 우리나라에선 와이즈 브레인이 가장 여기에 가까운 회사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온 디바이스 AI로 이제 MPU가 어쩔 수 없이 올해부터는 시장을 계속 MPU 관련된 이런 뭐 소프트웨어 그런 건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 특히 반도체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시세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도 근데 BCI를 투자한다는 거는 우주 항공이나 뭐 로봇 사업처럼 돈이 당장 안 나기 때문에 네오팩트 같은 부실 회사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BCI나 뭐 오픈 AI처럼 돈을 막 BCI가 아니라 뉴럴링크의 그 머스크처럼 돈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새로 개척해가는 시장입니다. 결국은 그런 시장이 뭐냐면 인간의 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뇌를 만들어서 로봇의 로봇이란다. 휴머로이드죠. 휴머로이드의 휴머로이드에다 이렇게 머리를 넣겠다. 뭐 이거예요. 인간의 뇌를 만들어서 인공적인 인간과 똑 닮은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 보면서 얘기를 끝마치겠어요. 어쨌든 기사는 유럴 링크와 아까 오픈 AI의 뭐 그런 회사들처럼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쪽으로 대기업들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뉴럴링크, 머지랩스, 우리나라의 와이즈 브레인, 거기다가 뭐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외국은 이런 시장을 이런 뭔가 자본이 엄청난 약간은 선도 기업들, 뭔가 조금 앞서가는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들을 여는데 삼성이나 현대차 뭐 이런 애들은 문제가 휴머로이드도 그렇고 시장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뭔가 돈을 벌 수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전형적으로 이제 뒤에서 뛰어들어서 시장을 뭐 쫓아가는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의 회사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돈이 있다면 Y브레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회사들을 하나 만들어서 키우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무궁무진해요. 인간의 뇌를 연구해서 인공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 우선은 정부에서도 좀 보태주고 해서 회사를 엄청 키울 수 있죠.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좀 이런 사업들 좀 돈 있는 애들이 좀 대기업들 좀 때려박아서 우리나라도 좀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뇌를 만드는 거 머지 않았어요. 자, 캠시스가 있습니다. 캠시스도 로봇으로 갔어요. 로봇 저기 오늘 그 로봇 관련돼서 여기에 현대차 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오늘 간 거예요. 자, 캠시스 한번 차트 보죠. 엄청 빠졌죠.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U자형 패턴으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한 700원 정도까지 금방 메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사가 정말 시총을 봤을 때 어려운 가격대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로봇 쪽 아니었으면 뭐 힘들죠, 캠시스도. 캠시스가 뭐 이 로봇의 눈이 된다고 그랬죠, 눈. 현대차나 뭐 이런 휴머노이드에 눈 관련된 뭐 그런 부품을 납품한다. 그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여긴 없네. 어쨌든 그래서 캔시스도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자, 월봉으로 봤을 때 1,000원 정도까지 뭐 이렇게 바로 쭉 가지는 못하고 조금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저가가 뭐 한 387원, 거의 400원이었다. 400원에서 1,000원까지, 그죠? 단기간에 좀 짭짤하죠. 뭐 그렇게 하고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그죠? 그렇죠. 장기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가주면 더 좋죠. 여기까지 가주면은 한 2,000원까지 가주면 꽤 짭짤하죠. 2,000원까지 가주면 4배 정도, 5배 정도 가나요? 저점 대비 400원에서 2,000원까지 5배 가네요. 5배. 그죠? 그렇지만 뭐 월봉상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또 갔다가 좀 하루 정도 한 달 빠졌다가 또 이렇게 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갈 확률이 높겠죠. 그죠? 자, 캠시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 이 눈 역할 로봇에 그 납품을 한다 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로봇주 중에 이러한 좀 잡주들도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자, 캠시스 축하드리고요. 자, 현대약품이 목요일날 상한가 갔는데요. 또 급등을 했습니다. 멋지죠? 누가 올렸는지 아주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잘 올리고 있어요. 자, 현대약품도 뭐 약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뭐 결과물이죠. 그래서 뭐 먹는 약 탈모약, 그죠? 탈모약 임상 3상을 성공했답니다. 파트너사가. 뭐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도 이렇게 잘 올렸죠, 완전히. 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제 날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더 갈 수도 있어요. 요즘엔 가는 주식이 더 갑니다. 주봉, 월봉하고 주봉. 많이 갈 자리는 아니지. 거의 다 가긴 갔네요. 이제 거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자, 현대약품이었습니다. 자, 유로메카 역시도 가는 주식이 또 가죠. 그죠? 계속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옆으로 붙으면서 또 가죠. 그렇습니다. 자, 유로메카 삼성운용 계열사가 이제 지분을 샀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매출. 그래서 아유 하나 딱 솟았네. 자, 유로메카의 시총이 8천억인데요. 유로메카도 이제 감속기와 뭐 포스코와 협업하고 또 용접 로봇,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로봇을 협업하고 있죠. 현대 H조선하고 이제 용접 로봇, 굴곡진대도 하는 뭐 그런 것부터 지금 로봇 쪽으로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뭐 대기업 투자 운용사에서 지분을 사면서 10% 지분을 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샀으니까 이제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 달에는 뭐 그만 올리는 거가 낫겠죠. 네, 다음 달에 좀 뭐 이렇게 더 하나 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다고 봐요. 주식이 뭐 한 달에 다 올리고 그러지는 못하죠. 그죠? 예, 시총은 한 2천억 정도를 저는 무난히 간다고 보고요. 이번 달보단 다음 달이 더 멋있게 월봉으로 봤을 때 다음 달이 더 멋있게 올릴 것 같습니다. 자, 유로메카였습니다. 자, 로키드 헬스케어. 로키드 헬스케어는 이제 의료 AI인데요. 얘 역시도 계속 이 구간을 못 뚫고 있죠. 이 구간을 못 뚫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를 뚫으면 되는데 요번에 여기서 뭐 이렇게 이평선 세 개를 딱 찍고 뚫었어요. 뭐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뚫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뚫고 좀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길게 뺄 수가 있어요. 그죠? 길게 뺄 수가 있습니다. 로키드 헬스케어가 요 구간을 뚫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계속 올리다가 옆으로 밀었다가 이제 새로운 차트 그러니까 추세를 가려고 그러죠. 이럴 때 급등 구간이 많이 나오는 구간,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로키드 헬스케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봉과 월봉에서 주봉도 다 뚫었죠. 예, 이거 전형적인 상승 차트예요. 이거 월봉도 올릴 차트가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기울기만 뚫어준다면 그렇죠? 예, 그 로키드 헬스케어가 이제 다시 힘이 모인 거죠. 그죠? 예, 이런 주식들은 간단하게 월봉상 보시면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이 추세를 뚫기만 한다면 힘이 모여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음 달에 또 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로켓 헬스케어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기업과 이 로봇손, 이 관절, 소형 액추레이터 이런 쪽 개발을 하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 이게 동전주였습니다. 동전주였어요. 뭐 800원 뭐 이렇게 하던 주식이 벌써 6천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거의 7배가 올랐어요. 7배. 대단하죠? 10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올랐어요. 이제 기울기를 꺾으면 돼요. 꺾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형 솔루텍이 향후 한 9천원, 만원까지 보입니다. 9천원. 어디 납품을 한다는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확인 사살용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러한 계약권을 가지고 주가를 계속 올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뭐죠? 확인 기사가 나오고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죠. 그죠? 예, 대형 솔루텍 계속 가죠. 예, 그 이런 종목을 붙기가 좀 힘들죠. 이건 단타로 붙어야 돼요. 이런 제가 이 주식을 어디서 해 먹었던 것 같은데 여기선가 어디선가 해 먹었어요. 하여튼. 제형 솔루텍 요것도 예, 계속 상승합니다. 자, 클로버도 이제 다른 주식 빠질 때 얘는 올라갔죠. 여기서 얘는 딴 주식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뚫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최고가 뚫고 빠졌네요. 예, 이랬을 경우에 다시 또 급등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급등하면 또 이렇게 하루 더 해요. 자, 클로버도 이제 1조 6천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얘도 좀 상승을 많이 한 거죠. 그죠? 지속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번 달 같은 경우 좀 시원하게 쭉 올라가 주면 좋은 자리예요. 자, 클로봇은 이제 여기 계속 나와 있죠. 물류 로봇. 물류와 이런 뭐야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스팟 SI를 인증했다. 그죠? 클로버 보스턴 다이나믹 스팟 SI 인증 획득의 상한가. 그죠? 사행 보조 로봇 스팟의 시스템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간 거죠. 다 다이나믹 보스턴 다이나믹. 얘가 30배가 컸어요. 그러니 납품하는 애들도 30배가 크는 거죠.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는데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버 더 갑니다. 더 가. 그 다음에 현대무백스도 현대 계열사죠. 얘 역시도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쉴 수 없이 가죠. 매일 갑니다. 매일 가. 지겹게 갑니다. 아니, 못 사죠. 못 사죠. 계속 가요. 왜 갑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30배가 커졌어요. 그래서 다들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네. 이제 3조가 넘어갔네요. 예, 로봇 사업, 현대무벡스, 현대 쪽 로봇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현대는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쪽은 뭐 의뢰하는 거고, 이제 무인 공장 만드는 거죠. 무인 공장. 뭐 중국의 무인 공장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없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농성도 안 하고요. 밥 달라고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공장들이 중국 같은 데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인간이 없는 24시간 돌아가는 데모가 없고 월급 추정을 안 하는 노조가 없는 그런 로봇들이 공장을 점점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인력들은 중간에 뭐 로봇을 교체해 준다던가 수리한다던가 시스템적인 오류를 잡아주는 그러한 뭐 관리 기사 뭐 그런 사람들이 몇 명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보조적인 입장이죠. 로봇 무인화 공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포스코 DX, 포스코의 이제 로봇 스마트 팩토리를 담당하는 회사죠. 이제 며칠 전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예, 그동안 계속 횡보하다가 요 박스권을 뚫으면서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있죠. 근데 이제 시총이 6조 정도입니다. 6조. 그래서 힘이 많이 모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 관련된 이런 로봇 사업을 하는 포스코 DX. 포스코도 이제 철강보다는 이 로봇, 물류, 그러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겠다 선언을 했죠. 예, 어떻게 보면 상승의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이제 횡보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봇 섹터가 강하긴 강한데 물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예,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수렴 다시 빠졌다가 또 다시 가다가 그죠? 그럼 재수 없죠. 이런 데서 던져야 돼요. 수렴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는 뭐 일정 부분 좀 더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상승 구간을 못 벗어나면 횡보합니다. 횡보. 네. 포스코 DX 기술적으로는 좀 애매한 구간이고요. 물론 이제 포스코가 얼마나 과연 이런 로봇 생태계에서 본인들의 입지나 이런 거를 넓혀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죠. 뭐 로봇 한다고 해서 다 주가가 뻥뻥 뛰지는 않겠죠.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그냥 거품으로 그 돈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막 올리는 거지. 나중엔 옥석이 가려지죠. 그래서 매출이 계속 안 나오고 그렇고 실적이 안 나오는 로봇 부품 회사들은 개추락합니다. 개추락. 하한가 막 한 세 방씩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냥 멋모르고 올렸는데 매출이 안 나와. 막말로 뭐 대기업과 납품을 한다는데 다른 업체가 치고 들어왔어. 아, 그럼 개폭락해야죠. 그런 시장이 성장주 시장입니다. 자, 모델 솔루션도 급등했다 좀 빠졌는데요. 얘가 이제 좀 좋은 액추에이터, 그죠? AFPM인가요? 그런 이제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있죠. 얘도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특정한 이렇게 밴더를 상단과 하단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죠? 예, 이 밴더를 이제 벗어나서 기울기를 이렇게 세울 때 이때가 끝인 거예요. 이 시총도 얼마 생각보다 안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더 갈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그 국내 그 스마트 그 형 액추에이터 아무래도 최고사양의 정밀도를 가진 그러한 거를 이제 어디 납품을 한다 그러면 많이 가겠죠. 그죠? 이런 구간을 갈 겁니다. 모델 솔루션이었습니다. 자, 큐로셀 역시도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조정이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여기에서 좀 며칠 횡보하다 보면 다시 좀 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어쨌든 뭐 1분기에 뭐 그 신약이 통과된다고 했으니까
1분기면 1, 2, 3이에요. 자, 다음 주만 돼도 1월 달 갑니다. 2월하고 3월인데 2월 달이든 뭐 3월 달이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 다시 여기서 꿈틀꿈틀꿈틀 거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구간. 그러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5일 정도는 15일 안에 신약이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 정도면 또 차트를 또 만들어 놓겠죠. 그죠? 네, 필요세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래요. 주식이라는 게 먹을 듯 하면서 안 주고 그렇습니다. STO 사례만 봐도 법이 통과되면 뭐 다 2배 이상 갈 것 같았지만 또 뭐 한마디로 수급 부분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꼬여 있다 보니까 아, 바로 안 보내죠. 철저히 계산적인 거예요. 저가에 올릴 사람들이 많이 매수해야 되는데 들어앉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늦게 올리면 이게 가장 간단한 게요. 어쨌든 이렇게 횡보시키든 이렇게 횡보시키든 이렇게 횡보를 시키면 여기서 세력이 던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매집하려는 사람이 던지고 나갈 확률은 좀 적어요. 매집할 사람은 어쨌든 돈을 꿔서 하든 일정 기간 동안 큰 돈이 있겠죠. 그죠? 근데 돈이 적은 사람들은 쓸 일이 생겨서 계속 이렇게 뛰쳐나간다고. 여기서 올려서 해도 그렇고, 횡보해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뛰쳐나가요. 또 인간의 그 심리 중에 뭐가 있죠? 자, 내가 요 주식을 이렇게 타고 계속 가는데 옆에 주식이 갑자기 대가리를 팍 들어. 그래서 어우 막 20% 상승했다 또 빠졌다가 이래. 근데 내가 이 회사가 나중에 뭐 템버거 간다는 소식이 있어. 겼는지를 한다고. 이 겼는지 때문에 이걸로 갈아탄다고. 그죠? 아, 얘는 아직 멀었나 보다. 가자. 그죠? 수익이 좀 나고 있거나 본전일 경우 이렇게 횡보할 때는 뭐 얘가 더 빨리 갈 것 같다. 얘가. 그죠? 갑자기 급등했으니까. 그래서 겼는지 이 곁눈질 때문에 겹눈질인가요? 곁눈질인가요? 곁눈질 때문에 이 곁눈질 때문에 자꾸 이제 옆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딴 종목 보겠습니다. 큐러셀은 뭐 그냥 묵혀두셨다가 수익 내서 나가십시오. 한 7만 5천 원, 8만 원 정도에 파시면 돼요. 자, DB 하이텍 이런 회사들, 요즘 반도체 관련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급등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제 기울기를 세웠죠. 기울기를 이제 세우고 있어요. 자, 이제 조만간 뭐 한번 눌렀다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자리예요. 이게 급등 구간입니다. 그죠? 갈 자리가 됐어요.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이 갈 자리예요. 이런 데서 단타로 많이 먹어요. 이런 거 하나 또 시원하게 해서 드십시오. 가려고 착 차트 다 세웠죠. 근데 주봉을 봤을 때는 5일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밑꼬리를 좀 답니다. 요런 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뭐 이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가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죠? 매수는 어디서 한다? 네,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는 여기서 하시라. DBI텍 단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이제 기술 이전으로 조만간 뭐 몇 조짜리가 들어온다 하면서 자 월봉을 보시면 그죠? 여기서부터 자 27,000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3만 원이 됐든 여기까지 올렸으니까 한 20배 이상 올린 거예요. 20배 이상 올렸는데 이 주식이 막 이렇게 더 치고 월봉상 이렇게 갈까요? 아, 좀 힘들다고 봐야죠. 힘들다고 봐야죠. 그죠? 아마 이렇게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DB 하이텍은 알테오텍이죠. 알테오젠은 물론 좀 더 상승할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하방 떨어질 확률이 한 99%가 되고 올라갈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올라가도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언젠가 빠질 자리예요. 그죠? 이 시총을 이만큼까지 올려놨습니다. 기술 이전이 뭐 몇백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백 조가 그러니까
100조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봤자 뭐 한 2, 3조 정도일 텐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다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뭐 수십조, 뭐 수조 원의 기술 이전이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죠. 찌다시에 혹해서 이런 거 사시면 나중에 여기서 팔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가는 척 하면 여기까지 적어도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까지 빠지겠죠. 근데 당장 안 빠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서 적어도 이렇게 빠지려면은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하락할 확률이 높다. 제가 보는 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기사가 나오면 뭐다? 매도용 기사, 확인사살용 기사다. 이거는 뭐다? 총알바지다. 총도 안 들고 가서 그냥 뭐야 저기 뭐라 그러죠? 육곡이라고 그러나? 그냥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총을 이렇게까지 낼 수 있는 기술전이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조심하라는 뜻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좀 크게 한번 봅시다. 제가 다른 거 한 7개 정도 뽑은 거는 지웠어요. 아,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대충 언제부터냐면 작년 5월이라고 해야죠. 5월부터 긴 상승을 했습니다. 긴 상승. 그죠? 5월부터 긴 상승을 했습니다. 5월부터 긴 상승을 이렇게 했어요. 음, 더 가요. 더 갑니다. 이번 상승은 한 20만 원 정도 가야지 끝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멋지게 쌓아올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이제 왜 이렇게 올렸는지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걸 뭐라 그랬죠? 예, 매도용 기사들은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올리려고 해요. 매도용 기사.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슴까지 올라온 거예요. 가슴. 거의 꼭지가 닿았어. 매도용 기사와 확인 사살용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특히 뭐가 있습니까? GPU를 안 써도 된다. 이제 자체 개발한 뭐 램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GPU 팔아먹던 거를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만 갖고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들 예상했듯이 엔비디아의 GPU는 그 매출이 분산되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효율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 다른 이 삼성 반도체 업체나 또 TSMC 같은 이런 데서 협업을 통해서 대표적인 게 구글의 TPU죠. 구글에서 TPU를 자체 개발하면서 구글에서 이렇게 다 따라잡고 있죠. 삼성도 역시 따라잡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반영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뛰고 있다. 이제 확인 사살용 매도용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한 20만 원 정점으로 해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어쨌든 간에 뭐 벌써부터 이제 수익이 나서 뭐 미장이나 우리장에서 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말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전액 주식으로 갖고 있는데 뭐 제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불안하시면 조금씩 현금화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이번의 하락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동성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지는 것도 쉽게 안 빠지지만 어쩌다 언젠가 어느 구간에서 빠지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한가가 뭐 한 방, 뭐 두 방 정도 이런 거는 뭐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성장주에서는 하한가 한 방은 다 먹을 생각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장주를 올해까지 들고 간 분들은 그 대신 성장주를 이런 데서 샀던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죠. 하한가 한 방, 두 방 맞아도 나는 수익이 엄청나죠. 여기서 샀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냐면 늦게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 그러다 또 이게 하한가 맞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계속 이렇게 빠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요. 주식은 뭐 남들이 막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주식 투자를 하고 뭔가 주식은 달라 뭐 안전해 이럴 때 이제 폭락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태까지 계속 진리였죠.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탐욕 그래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탐욕에 대한 그래프. 탐욕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고 자 여기가 이제 돈이에요. 돈. 돈이 자 이렇게 그림이 항상 그려져요. 돈이 이때가 많을 때고요. 이때가 돈이 적을 때입니다. 자, 탐욕이 이때도 최고고요. 이때도 최고예요. 이때는 이제 뭐 탐욕도 적고 이럴 때는 돈이 적정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자기가 이제 충분하거나 만족할 때 탐욕도 역시 낮아져요. 탐욕도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돈이 없는 투자자, 돈이 없는 사람도 탐욕이 커요. 나는 금액이 작아서 다 몰빵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거든. 돈이 적으니까 잃어도 그만이다 하면서 그 대신 뭐 복권이나 로또를 사듯이 탐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탐욕이 엄청 큽니다. 예.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권을 사서 한번 행제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물론 있어도 그럴 수 있지만 그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탐욕이 커요. 자, 죄송하네요. 여기가 이제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돈이 여기가 적을 때고 여기가 돈이 많을 때예요. 제 반대로 그랬네. 돈이 적은 사람도 탐욕이 높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탐욕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 정도 돈이면 뭐 먹고 살만 한데 이럴 것 같지만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돈을 벌려고 하고요. 죽을 때까지 더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그래프와 돈의 그 많고 적음은 사실은 적거나 그러니까 극단적인 적거나 많을수록 탐욕은 최고예요. 최고. 네. 탐욕이 적은 사람은 돈에 만족하고 그냥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되려 탐욕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데 탐욕이 적지도 않고요. 돈이 많은데 탐욕이 없는 사람들, 막 돈을 뭐 나눠주고 뭐 이런다 이러면 되게 그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되게 뭐 존경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돈과 탐욕의 그래프는 U자형으로 그려진다 이겁니다. 돈이 적고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가장 커요, 대체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보내세요, 주말. 오늘 좀 방송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